보일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의 종류는 커피 머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커피 머신의 가격 차이가 엄청 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추출수의 보관 장소, 히팅 방식, 온도 유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일러 형태는 단일형 보일러입니다. 이름처럼 커피 머신의 중요한 기능들이 하나의 보일러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건데요. 커피 머신에서 중요한 기능이라는 건 에스프레소 추출과 스티밍이겠죠. 추출에 사용되는 물과 스티밍에 사용될 스팀이 하나의 보일러에 보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워머를 열었을 때 큰 보일러 하나가 보이는 형태이죠. 스팀을 보유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일러의 물을 70% 정도까지만 채우고 나머지 공간을 스팀으로 채우게 됩니다. 70%의 온수와 30%의 스팀이 보일러 내부에 차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추출은 이 온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일러 내부에 있는 열교환기에 있는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의 보일러에 있지만 실제로는 분리된 공간에 있는 거죠. 온수가 있는데 왜 굳이 열교환기를 넣어서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물론 온수로 커피 추출도 가능합니다. 모터 펌프를 사용하기 이전의 머신들은 실제로 스팀압을 이용해서 온수를 밀어내서 커피를 추출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온수로 추출을 하게 되면 추출 자체는 되지만 추출 압력과 추출량을 제어하기 어렵게 됩니다. 펌프가 일정한 압력으로 추출수를 인입시키더라도 스팀 공간의 영향으로 실제 추출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스팀이 섞여 나올 경우 추출량도 일정하게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온수는 상대적으로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너무 고온으로 커피가 추출돼서 쓰고 떫은 커피가 추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스팀과 함께 있는 온수는 스팀 형성을 위해서 120도C 내외를 유지하기 때문에 120도C의 추출수로 계속 추출하게 되는 거죠. 열교환기는 처음에 뜨거운 물이 꽉 채워져 있어서 120도C의 온도로 추출이 시작되지만 내부로 차가운 물이 인입되면서 그룹헤드로 물을 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점점 추출수의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찬물로 온도를 낮추면서 추출수의 온도를 맞춰주는 거죠. 그룹헤드에서 배출된 온도를 바로 측정해보면 95도C 내외로 나오게 되는데 이걸 보시고 열교환기나 스팀 보일러의 온수가 95도에서 100도 정도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건 실제 온도가 95도인 게 아니고 대기압으로 인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물은 100도씨가 넘으면 수증기가 되면서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100도씨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100도씨를 넘지 못하는 건 대기압 상태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대기압은 1바 정도인데 수증기가 팽창되는 힘이 대기압보다 세지면 기체로 날아가게 되는 건데 대기압이 높아진다면 수증기에 팽창되는 힘이 더 세져야 기체로 날아갈 수 있겠죠. 더 세지려면 더 많은 열량을 가져야 하고 물의 온도는 100도씨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보일러 내부는 밀폐되어 있는 상태로 스팀이 형성되기 때문에 대기압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보일러의 압력이 1바라면 대기압보다 1바가 더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물의 온도도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보일러 압력이 1바 정도로 세팅되어 있다면 보일러의 온도는 약 118도에서 120도C 정도가 되는데요. 보일러 내부에서는 압력 때문에 이 온도가 유지되지만 그룹헤드나 온수 노즐로 배출되면 대기압 상태로 노출되기 때문에 100도C 이상의 열기는 수증기로 날아가게 됩니다. 초기에 뜨거운 물과 수증기가 섞여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스팀과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기압으로 나오면서 스팀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대기압으로 노출되면서 100도씨까지 떨어지게 되고 온도계로 측정할 땐 공기의 온도가 100도씨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온도를 뺏어가고 측정하기 위해 온수를 받은 용기도 온도를 뺏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예열을 뜨겁게 한다고 해도 100도씨 이상으로 예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나오면서 온도가 떨어지면 커피 추출할 땐 괜찮은 거 아닐까 싶지만 포터필터 내부에는 커피 파우더 때문에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커피가 추출수를 만날 땐 120도씨의 뜨거운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교환기에서 보관되어 있는 추출수의 온도가 중요한 거죠. 커피가 받는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포터필터 내부에 온도 센서를 넣어 측정하기도 하는데 이땐 120도가 측정되지는 않습니다. 커피 파우더와 포터필터가 빠르게 온도를 흡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두의 온도와 포터필터의 온도에 따라서도 추출 편차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또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다시 보일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열교환기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추출되기 때문에 추출 압력이 손실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일정한 추출량을 제어하기도 수월합니다. 그리고 열교환기에 따로 히터를 장착하지 않아도 보일러의 온수와 스팀의 열기로 열교환기 내부의 추출수를 가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도 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열교환기의 사이즈인데요. 스팀 보일러 용량은 투그룹 기준으로 봤을 때 10리터에서 15리터 정도인데 열교환기는 이렇게 보일러 내부에 삽입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열교환기 자체의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열교환기의 사이즈가 작다는 건
보유하고 있는 추출수의 양도 작다는 뜻이기 때문에 추출 중 온도 편차가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회복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온도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출이 될 수 있습니다. 열교환기 용량은 일반적으로 300에서 500ml 정도인데 이 양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 에스프레소 투샷을 추출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으로 60ml 정도를 추출하게 되는데 당연히 60ml만으로는 60ml를 추출하기는 어렵겠죠. 추출될 때 헤드스페이스를 채우는 물량도 있고 스파우트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원두에 흡수되어 있는 물도 있고 헤드스페이스에서 백프레셔 되는 물도 있기 때문에 60ml를 추출하려면 대략 80에서 100ml 정도의 추출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열교환기 용량이 300ml라고 하면 300ml의 물 중에 100ml가 사용되는 건데 100ml를 사용한다는 건 열교환기 내부로 100ml의 물이 유입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은 200ml의 뜨거운 물에 차가운 물 100ml가 희석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교환기 용량도 중요하고 열순환이 얼마나 원활히 되는가, 그룹헤드는 얼마나 열 보존이 잘 되는가, 물흘림은 얼마나 하는가, 보일러 온도 세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등등 열 보존의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배관 없이 그룹헤드에 열교환기가 바로 부착되어 있는 타입의 머신들은 100에서 200ml 정도로 열교환기 용량이 더 작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모델들은 대부분 배관으로 연결된 형태의 열교환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00에서 500ml 정도입니다. 이렇게 용량이 작고 희석되면서 추출되기 때문에 온도가 회복될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회복 시간이라고 해서 엄청 긴 시간은 아니고 그룹헤드를 번갈아 가면서 추출해 주시면 반대쪽 그룹헤드에서 추출되는 동안 온도가 회복되게 됩니다. 한쪽 그룹헤드에서 연속 추출하게 되면 아직 온도가 회복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과소 추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은 스팀 보일러의 압력을 조절하면 추출수의 온도도 같이 변하게 된다는 건데요. 추출 보일러 압력을 조절한다는 건 보일러의 온수도 같이 변하기 때문에 열교환기의 온도도 같이 변하게 되는 거죠. 이걸 역이용해서 스팀 압력 스위치로 추출수 온도를 제어하기는 하지만 추출수 온도를 제어하면 스팀 압력도 같이 변하게 됩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일러 형태가 분리형 보일러입니다. 워머를 열었을 때 이렇게 앞뒤로 보일러가 나란히 두 개가 있는 게 보입니다. 뒤쪽에 있는 보일러가 스팀 보일러이고 그룹헤드에 가까운 앞쪽이 추출 보일러입니다. 분리형 보일러는 추출수가 보관되어 있던 열 교환기가 보일러 형태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스팀 보일러와 분리되기 때문에 우선 사이즈의 단점이 해결되게 됩니다. 추출수로만 사용할 수 있는 보관 공간이 3에서 5리터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스팀 보일러 별개로 만들기 때문에 더 키울 수도 있죠. 보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추출 중에 차가운 물이 유입되더라도 온도의 편차가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 추출수의 온도를 더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팀과 별개로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를 100도씨 이상 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스팀은 스팀 보일러에서 만들고 추출 보일러는 물을 가득 채워서 추출용으로만 사용하게 되니까요. 90도든 95도든 내가 원하는 만큼 스팀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추출수 온도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형과 다른 큰 특징 중 하나는 히터가 따로 장착되어 있다는 건데요. 스팀 보일러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열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용량도 큰데다가 히터가 직접 가열해주기 때문에 온도 회복도 더 빠르게 됩니다. 따로 히팅하기 때문에 온도 조절 장치도 따로 들어가고 과열 방지기도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단일형 보일러보다 부품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머신의 가격도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헤드를 굳이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지 않아도 온도가 유지되게 됩니다. 어느 쪽 그룹헤드로 추출해도 같은 공간에 있는 추출수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추출수의 온도 안정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단점도 있습니다. 플로미터 고장 문제인데요. 단일형 보일러의 플로미터는 열교환기로 이입되기 전에 있기 때문에 찬물이 유입되게 되는데요. 뜨거운 물이 닿지 않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이 아니라면 크게 고장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분리형 보일러는 추출 보일러로 이입되기 전에 플로미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룹헤드가 한 개일 때는 상관없지만 그룹헤드가 2개 이상이라면 그룹헤드별로 추출량을 설정할 수 없게 됩니다. 어느 그룹헤드로 추출이 돼도 플로미터 내부의 임펠러가 회전하기 때문이죠. 그룹헤드별로 배관을 만들어서 플로미터를 달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또 다른 열교환기가 되는 거죠. 열교환기의 단점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추출 보일러 이후 공간에 플로미터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플로미터 내부로 뜨거운 물이 인입되기 때문에 고장 현상이 단일형보다는 더 빈번하게 생기게 됩니다. 스케일로 인한 고장도 생기고 과열에 의한 고장 현상도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다음 보일러 형태는 그룹헤드별로 보일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개별형 보일러입니다. 분리형 보일러는 하나의 보일러에 모든 그룹헤드가 연결되기 때문에 모두 같은 온도로 추출되는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룹헤드별로 추출 보일러가 따로 부착되어 있다면 그룹헤드별로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게 되죠. 요즘 카페들 보면 여러 타입의 원두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각각의 원두의 특징에 맞게 온도를 다르게 설정해서 추출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매우 좋기만 할 것 같지만
이것도 역시 단점이 있습니다. 머신의 크기는 제한적인데 그룹헤드별로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보일러는 사이즈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그룹헤드에 연결된 보일러는 1리터 내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용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단일형 보일러의 열교환기보다는 넉넉한 용량이지만 분리형 보일러의 추출 보일러에 비하면 용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보일러마다 히터가 있어서 빨리 회복되기는 하지만 물 흘림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포터필터를 세척할 때 너무 많은 물을 사용한다든지 연속으로 한 그룹헤드로 추출한다든지 하면 추출수의 온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일러의 온도를 잘 확인하면서 추출해주는 게 좋겠죠. 보일러의 단점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추출 온도 유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오는 보일러가 혼합형 보일러들입니다. 멀티 보일러라고도 하고요. 말 그대로 스팀 보일러와 추출 보일러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의 보일러들입니다. 분리형 보일러가 혼합되어 있는 건 혼합 분리형 보일러라고 하고 개별형 보일러가 혼합되어 있는 건 혼합 개별형 보일러라고 합니다. 혼합 분리형을 먼저 살펴보면 기본 형태는 분리형과 같지만 추출 보일러에 이입되는 물이 펌프에서 차가운 물이 바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스팀 보일러를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차가운 물이 아니라 온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추출하면서 뜨거운 물을 사용해도 뜨거운 물이 채워지는 거죠. 온도 유지 측면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스팀 보일러의 열교환기처럼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온수를 가져오기도 하고 배관이 스팀 보일러를 관통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혼합 개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물이 추출 보일러로 인입되는 게 아니라 스팀 보일러에서 데워진 뜨거운 물이 각 그룹헤드에 있는 추출 보일러로 유입되는 거죠. 개별형 보일러는 사이즈가 작아지는 단점이 있었는데 혼합 형태로 보완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혼합 형태들도 단점은 있습니다. 머신의 가격이 너무 비싸진다는 단점도 있지만 스팀 보일러의 온도가 너무 높다면 인입되는 물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추출 보일러의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더 높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 개별형의 경우는 보일러를 다운사이징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추출 보일러의 사이즈를 너무 줄이면 온도 변화가 큰 폭으로 널뛰게 됩니다. 추출수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미처 데워지지 못한 물이 인입되면서 추출 보일러의 온도가 더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역시 온도 확인을 잘 해줘야겠죠. 이런 점을 보완하려고 예열 보일러를 따로 만드는 모델도 있습니다. 대용량의 예열 보일러를 따로 만들어 놓고 추출수를 사용해도 예열 보일러에 있는 물을 인입시켜 주기 때문에 혼합형에서 생기는 온도가 더 올라가는 문제라든지 추출수를 많이 사용해서 온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보일러 개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부품도 많아지고 전력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머신의 가격도 많이 비싸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추출 보일러들을 사용하게 되면 보일러 내부에 고여있는 물을 계속 히팅하기 때문에 추출수를 원활히 사용해주지 않으면 스케일들도 쌓이고 물의 경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려고 보일러가 없는 시스템의 머신도 나오는데요. 보일러가 아예 없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스팀 보일러는 다른 머신들처럼 있지만 추출수는 보일러 형식이 아닌 순간가열 방식으로 추출수의 온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히터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고 히터가 가열한 열원 주변을 타고 지나가면서 추출수의 온도를 올려주는 거죠. 이 통로에 있는 물의 용량이 60에서 70ml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 흘림을 하면 거의 새로 유입된 물로 추출되기 때문에 더 신선한 물을 추출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히터로 직접 가열하는 게 아니고 물이 계속 고여있지 않기 때문에 스케일이 잘 쌓이지 않게 됩니다. 보일러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더 진보된 머신들에 출시되는데요. 반갑기도 하면서 점점 비싸지는 가격 때문에 걱정되기도 합니다. 좋은 머신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머신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좋은 머신보다는 적절한 머신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용량이나 원두의 특성, 카페 컨셉에 맞는 형태의 보일러를 선택하시고 머신을 선택하신다면 적절한 머신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위 조절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